허름한 식당 주방.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낡은 공간에서 70대 노파 박순자의 주름진 손이 낡은 식칼을 갈고 있다. 쇠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 날카롭게 울린다. 박순자의 목소리, 낮고 차갑게 울린다. 강만호, 50년 만이네. 내 놈의 세상, 내가 전부 무너뜨려 줄게. 내가 빼앗은 모든 것, 내가 짓밟은 내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칼날이 마지막으로 숫돌에 스치며 섬뜩한 소리를 낸다. 순자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이글거린다. 눈부시게 화려한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단상 위 70대의 품이 있는 남자 강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강만호 회장님의 자서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강만호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들어 올린다. 다시 어두운 주방의 박순자로 돌아온다. 그녀의 손에 든 칼날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난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50년 전 1974년 봄 서울 명동의 작은 한복점. 20대의 박순자가 고급 비단을 정성스럽게 펼치고 있다. 맞은편에 같은 나이 또래의 잘생긴 청년 강만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장부를 들여다본다. 순자야, 우리 가게가 이번 달에만 주문이 50건이나 들어왔어. 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바느질 비법 덕분이야. 정말 대단해. 순자가 수줍게 미소 짓는다. 만호 씨 덕분이에요. 홍보를 그렇게 잘하시니까요. 강만호가 순자의 손을 덥석 잡는다.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이 가게를 더 크게 키워서 전국의 한복 체인점을 만들 거야. 나랑 함께 꿈을 이루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만호 씨, 정말이에요? 정말 저랑 결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우리 둘이 함께 최고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이 포옹한다. 행복한 음악이 흐른다. 3개월 후, 같은 한복점 안. 순자가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한복을 꿰매고 있다. 문이 열리고 강만호가 급하게 들어온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다. 만호 씨, 웬일이세요? 요즘 자주 늦으시더니. 순자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큰 거래처를 하나 잡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자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뜬다. 5천만 원이요? 그건 우리 가게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귀금속까지 다 팔아야. 강만호가 순자의 손을 꽉 잡는다. 순자야, 나 믿지?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어. 10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우리 아기 태어날 때 큰 집에서 살자. 순자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요, 만호 씨. 당신을 믿어요. 일주일 후, 한복점 안. 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기만 바라본다. 강만호는 연락이 두절된 지 사흘째다.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선다. 박순자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우리는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게와 관련된 계약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내민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이게 뭐예요? 이 가게 소유권이 강만호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박순자 씨 서명도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사업자 등록을 강만호 씨 명의로 이전하고 모든 비법과 레시피도 양도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순자가 서류를 확인한다. 자신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낸 위조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사기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내일까지 이 건물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냉정하게 돌아선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지른다. 만호 씨, 만호 씨. 그날 밤, 순자의 자취방. 순자가 산통을 겪으며 바닥을 뒹군다. 홀로 출산하는 처절한 장면. 힘겹게 아기를 받아내지만 아기는 울지 않는다. 청색증에 걸린 아기의 작은 얼굴. 아가야. 숨 쉬어, 제발. 순자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만 아기는 반응이 없다. 순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다.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3일 후, 작은 공동묘지. 순자가 혼자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그녀의 손에는 아기의 작은 베넷 저고리가 쥐어져 있다. 만호 씨, 당신이 우리 아기까지 죽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현재 2024년. 순자의 허름한 식당. 70대가 된 순자가 TV 뉴스를 보고 있다. 화면에 강만호의 모습이 크게 비친다. 앵커의 목소리. 강만호 회장이 이끄는 대성그룹이 올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만호가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미소 짓는다. 전 무일푼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직 땀과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죠. 정직과 성실, 그것이 제 성공 비결입니다. 순자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그녀의 눈에서 50년 묵은 원한의 불길이 타오른다. 정직? 성실? 내 놈이.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연다. 안에는 50년 전 강만호와 찍은 사진, 위조된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아기의 베넷 저고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강만호,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여자가 돌아온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순자가 신문 구인 광고 면을 펼친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광고. 대성그룹 회장댁 입주 가사 도우미 모집.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마지막 복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연 복수의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웅장한 저택. 순자가 낡은 가방을 들고 대문 앞에 선다. 높이 3m는 좋게 되는 대리석 담장, 금박으로 새겨진 대성 문양.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CCTV 카메라가 그녀를 향한다. 네, 누구십니까? 입주가사 도우미 면접 보러 왔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잠시만요. 철문이 천천히 열린다. 순자가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50년 전 빼앗긴 한복점이 떠오른다. 주먹을 꽉 쥔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인 백선희가 차갑게 내려다본다. 명품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인다. 박순자 씨? 73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백선희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경멸 섞인 눈빛.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 집은 3층 저택이고 관리할 공간이 넓은데 감당하시겠어요? 순자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한다. 제가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힘은 누구보다 셉니다. 평생 식당 일하면서 단련됐습니다. 한번 믿고 써보십시오. 백선희가 코웃음을 친다. 식당 일요? 여기는 식당이 아니에요. 회장님 댁이라고요.
격식과 예의를 모르면 하루도 못 버텨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백선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한 달 수습 기간 동안 지켜보죠. 월급은 200만 원, 숙식 제공. 매일 새벽 5시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겁니다. 못하겠으면 지금 돌아가세요. 하겠습니다. 백선이가 냉정하게 돌아서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3층 다락방이 당신 방이에요. 짐 풀고 30분 후에 주방으로 내려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 도와야 하니까. 순자가 고개를 숙인다. 백선이가 사라지자 순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내가 돌아왔다, 강만호.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왔어. 저녁 7시. 1층 대형 주방.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썰고 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 초반의 남자 강태민이 들어선다. 명품 정장 차림, 오만한 표정. 태민이 냉장고를 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야, 새로운 아줌마. 생수 어디 있어? 빨리 안 가져와? 순자가 황급히 손을 닦고 냉장고로 다가간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도련님? 하, 꼰대 냄새 진동하네. 그냥 태민 이사라고 불러. 여긴 조선시대 양반집 아니야. 순자가 생수병을 건네며 태민의 얼굴을 유심히 살핀다. 강만호를 닮은 콧날, 그러나 어딘가 다른 느낌.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남자가 혹시 내 아들일까? 베네 저고리를, 그 금고를 찾아야 해. 태민이 생수를 받아들고는 순자를 힐끗 본다. 근데 아줌마 나이가 몇이야? 우리 할머니 뻘 되는 거 아냐? 73입니다. 73? 어우,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네. 그 나이에 남의 집 가정부 산다고 고생 많네. 자식 없어요?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없습니다. 그럼 의지할 데도 없겠네. 딱 하긴. 뭐, 그래도 여기서 성실히 일하면 월급은 제때 나갈 거야. 우리 아버지 인심은 좋거든. 순자가 입술을 깨문다. 태민이 생수를 들고 유유히 나간다. 순자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성실? 인심? 내 아버지가? 밤 11시. 3층 다락방. 순자가 좁고 낡은 방에 홀로 앉아 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 조명. 그녀가 낡은 수첩을 꺼내 펼친다. 저택 구조도를 대충 그리기 시작한다. 1층 주방과 거실, 2층 강만호 부부 침실과 서재, 3층 강태민 방과 손님방, 그리고 순자가 오늘 목격한 장면을 떠올린다. 저녁 식사 준비 중 백선이가 강만호에게 속삭이던 말. 백선이의 목소리가 플래시백으로 들린다. 여보, 오늘 세무조사 관련 서류는 금고에 잘 넣어두셨죠?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요. 강만호의 대답. 걱정 마. 지하 서재 금고는 나밖에 몰라. 비밀번호도 바꿨고. 순자의 눈이 빛난다. 지하 서재, 금고.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야. 그리고 혹시 그 베네 저고리도. 다음날 새벽. 순자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온다. 시계가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킨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순자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걷는다. 구석진 계단 하나가 보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려간다. 지하 공간.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진동한다. 벽면을 따라 빼곡히 들어찬 책장들. 가장 안쪽에 고급 나무 책상과 그 뒤 벽에 걸린 액자 하나. 순자가 액자를 살핀다. 강만호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옆에 낯선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 순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여자.
이 여자는 누구야? 액자를 살짝 들어 올리자 뒤에 숨겨진 금고 문이 드러난다. 디지털 비밀번호 금고. 순자가 숨을 고른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지? 순자가 주변을 둘러본다. 책상 위 탁상 달력. 강만호의 수첩. 그리고 서랍. 서랍을 조심스럽게 연다. 안에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 1982년이라고 적혀 있다. 펼쳐본다. 1982년 8월 15일. 오늘 태민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태민아, 아빠가 너를 최고로 키워줄게. 생일 815. 순자의 손이 떨린다. 815, 강태민 생일. 금고 앞으로 다가가 숫자를 누른다. 0, 815. 삐빅, 오류음. 다시 시도한다. 19, 820, 815. 8자리. 띠링. 금고 문이 열린다.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금고 안을 들여다본다. 서류 뭉치들. 가장 위에 1974년이라고 적힌 낡은 봉투. 순자가 손을 뻗는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바래진 계약서 원본이 나온다. 박순자 명의 한복점 사업자 등록증 양도 계약서. 강만호 앞으로. 위조된 순자의 서명. 50년 전 그 서류 원본이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이 서류 하나면 강만호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어. 그 순간 봉투 밑에서 작고 낡은 헝겊 조각이 만져진다. 꺼내본다. 아기용 베넷 저고리. 연분홍색 천에 노란 실로 수놓은 꽃무늬. 순자가 베넷 저고리를 펼쳐든다. 숨이 멎는다. 가슴 부분에 수놓인 이니셜. K, T, M-캥테이민. 그리고 그 옆에 순자가 평생 잊지 못할 특유의 매듭수. 삼중나비 매듭. 순자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집안에만 전해 내려오는 비법 수놓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50년 전 내가 직접 수놓은.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베넷 저고리를 꽉 움켜쥔다. 그럼 강태민은 내 아들이란 말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5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충격. 복수의 칼날을 겨눈 대상이 자신의 피부치였다는 잔혹한 깨달음. 아니야. 강태민은 1982년생이라고 다이어리에. 그럼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베넷 저고리는 왜?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강만호,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을 훔쳐간 거야? 아니면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일어난 것이다. 순자가 황급히 베넷 저고리를 품에 넣고 계약서를 다시 금고에 넣으려 한다. 하지만 손이 떨려 계약서를 놓치고 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진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순자가 서둘러 서류를 주워 담고 금고를 닫는다. 액자를 제자리에 걸고 손전등을 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다. 계단에서 불빛이 비친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다. 순자가 책장 뒤로 몸을 숨긴다. 강태민의 목소리. 이상하네, 불 켜진 것 같았는데. 태민이 지하 서재로 들어온다. 스위치를 올린다. 환한 형광등 불빛. 순자가 책장 틈에서 숨을 죽인다. 태민이 주변을 둘러본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가 살짝 열려 있다. 고개를 갸웃하며 다이어리를 닫는다. 아무도 없네. 착각인가? 태민이 돌아서려는 순간 순자의 가방 끈이 책장에 걸려 책 한 권이 떨어진다. 쿵. 태민이 휙 돌아본다. 누구야?
순자가 책장 뒤에서 천천히 나온다. 창백한 얼굴.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민이 황당한 표정으로 순자를 본다. 새벽 5시에 청소? 여기는 아버지 서재인데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거 뭐예요? 순자가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본다. 품에서 베넷 저고리 한 조각이 삐져나와 있다. 태민이 눈을 크게 뜬다. 그거 내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순자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선다. 이건 태민이 성큼성큼 다가와 베넷 저고리를 낚아챈다. 자세히 살펴본다. 이거 내가 아기 때 입었던 거예요. 금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당신 지금 금고 열었어요? 저는 그냥. 태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는다. 도둑이네. 우리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온 거지.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짓을 하다니. 경찰 부를 거예요. 태민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순자가 황급히 태민의 손을 잡는다. 안 돼요. 제발, 오해예요. 오해? 한밤중에 금고를 뒤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게 오해예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순자. 순자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강태민 씨,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태민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왜 그걸 물어봐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당신의 진짜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말이에요. 태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진다. 아픈 곳을 찔린 듯한 얼굴. 그건 왜 알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혹시 당신이 그 순간 위층에서 백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태민아, 무슨 일이야?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 백선희가 지하 서재로 들어선다. 순자와 태민을 번갈아 본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태민이 베넷 저고리를 백선희에게 보여준다. 어머니, 이 사람 금고 열어서 물건 훔치려 했어요. 백선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는다. 순자를 노려본다. 뭐라고? 첫날부터 도둑질을 해? 당장 경찰 불러. 순자가 고개를 떨군다. 50년을 기다린 복수, 아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자의 얼굴에 절망이 스친다. 베넷 저고리를 움켜쥔 태민의 차가운 눈빛. 백선희가 휴대전화로 110일을 누르려는 손가락.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 그녀의 심장을 꿰뚫은 것은 복수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진 낡은 베넷 저고리가 가리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백선희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다. 112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순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제발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백선희가 차갑게 내려다본다. 용서? 도둑질을 해놓고 용서를 바라. 염치도 없네. 순자가 머리를 조아린다.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다.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큰 부잣집은 처음 와봐서 금고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만 하려고. 태민이 비웃는다. 구경? 그래서 금고를 열고 물건을 꺼낸 거예요?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하시죠. 순자가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백선희를 바라본다. 사모님,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어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백선희가 팔짱을 낀다. 냉정한 눈으로 순자를 평가한다. 한 번의 실수라고? 첫날부터 이 지경이면 나중엔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순자가 다시 머리를 조아린다.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제발이요. 긴 침묵. 백선희가 한숨을 쉰다.
회장님께서 자선사업 좋아하시니까 이번 한 번만 봐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든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백선이가 차갑게 미소 짓는다. 월급 절반 삭감. 그리고 24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 당신 방에도 복도에도 수상한 행동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바로 경찰이에요. 순자가 입술을 깨문다. 굴욕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백선이가 태민을 돌아본다. 태민아, 저 베넷 저고리는 다시 금고에 넣어둬. 비밀번호도 오늘 당장 바꾸고. 네, 어머니. 태민이 베넷 저고리를 들고 금고 앞으로 간다. 순자가 그 뒷모습을 애타게 바라본다. 저 베넷 저고리, 내가 만든 게 확실해. 삼중 나비 매듭은 우리 집안 비법이야. 그럼 강태민은 정말 백선이가 순자를 노려본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당장 위로 올라가서 아침 준비나 해요. 회장님 6시에 기상하세요. 순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량하다. 새벽 6시, 1층 주방. 순자가 멍한 표정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다. 머릿속은 온통 강태민 생각뿐이다. 1982년생이라는 게 맞다면 내 아들이 아니야. 1974년에 죽은 내 아기와는 8년 차이가 나. 그런데 왜 내가 만든 베넷 저고리를 강태민이 가지고 있는 거지? 현관문이 열리며 운동복 차림의 강만호가 들어선다. 조깅을 다녀온 모양이다. 7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체격. 순자가 강만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50년 만에 코앞에서 마주하는 원수.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린다. 강만호가 주방 쪽을 힐끗 본다. 새로 온 가사 도우미. 아침 준비 잘하고 있나? 순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인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떨림을 숨긴다. 네, 회장님. 곧 준비 끝납니다. 강만호가 순자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간다. 순자가 그 뒷모습을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강만호, 내 놈.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주먹을 꽉 쥔다. 국자가 손 안에서 휘어질 듯 힘이 들어간다. 아침 식사 시간. 1층 다이닝룸. 강만호, 백선이, 강태민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순자가 조용히 음식을 나른다. 강만호가 신문을 보며 태민에게 말한다. 태민아, 다음 주 주주총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태민이 정중하게 대답한다. 네, 아버지. 모든 자료 검토 끝났습니다. 잘했어. 우리 대성그룹은 3대째 이어가야 해. 내가 나의 자랑이다. 순자가 국그릇을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진다. 그릇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국물이 약간 튄다. 백선이가 짜증스럽게 소리친다. 뭐 하는 거예요? 조심성도 없이. 죄송합니다. 순자가 황급히 행주로 닦는다. 강만호가 짜증스럽게 신문을 내려놓는다. 첫날부터 실수투성이네. 제대로 일 못하면 당장 내보낼 거야. 순자가 고개를 더 숙인다. 하지만 눈빛만은 강렬하다. 강태민, 너의 DNA만 확보하면 진실을 알 수 있어. 너는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 태민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선다. 냅킨을 테이블에 둔다. 순자가 그것을 유심히 본다. 저 냅킨에 침이 묻었을 거야. DNA 채취할 수 있어. 태민이 나간 후 순자가 재빨리 냅킨을 챙긴다. 주방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는다. 이걸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해. 그런데 내 DNA와 비교하려면 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오후 2시. 순자의 다락방. 순자가 몰래 휴대전화를 꺼낸다. 인터넷 검색창에 유전자 검사 방법을 친다.
여러 병원 사이트가 뜬다. 한 사이트를 클릭한다. 친자 확인 검사 마이너스 구강 상피세포 또는 혈액 샘플 필요. 비용 30만 원. 검사 기간 일주일. 순자가 한숨을 쉰다. 30만 원. 월급 깎여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린다. 백선이가 들어선다. 순자가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는다. 뭐해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백선이가 방 안을 훑어본다. 의심스러운 눈빛. 감시 카메라 설치 기사가 곧 올 거예요. 방 안 구석구석 다 찍힐 거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네, 사모님. 백선이가 나간다. 순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침대 밑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서둘러야 해. 카메라 설치되면 더 어려워져. 저녁 7시. 2층 복도. 순자가 걸레질을 하며 태민의 방 앞을 지나간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안을 슬쩍 본다. 태민이 샤워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순자의 눈이 빛난다. 지금이야. 머리카락을 구할 수 있어.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밀고 들어간다. 침대 옆 화장대로 다가간다. 빛 하나가 놓여 있다. 빛에 걸린 머리카락 몇 가닥.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뽑아낸다. 비닐봉지에 넣는다.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린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 재빨리 문 뒤로 숨는다. 태민이 타올을 두르고 나온다. 머리를 말리며 침대 쪽으로 간다. 순자가 문 뒤에서 숨을 죽인다. 태민이 옷장에서 잠옷을 꺼낸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백선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태민아, 이리 좀 와봐. 서류 확인 좀 해줘. 태민이 잠옷을 집어들고 방을 나간다. 순자가 그 틈을 타 재빨리 방을 빠져나온다.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됐어. DNA 샘플을 확보했어. 다음 날 오전. 순자가 장을 보러 나가는 척하며 대문을 나선다.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의 병원으로 간다. 유전자 검사센터. 순자가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로 다가간다. 친자 확인 검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짓는다. 네,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검사 대상자 2분 모두 오셔야 하는데요. 아,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샘플만 가져왔어요. 순자가 비닐봉지에 든 냅킨과 머리카락을 꺼낸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요. 정식으로는 본인이 직접 와서 구강 채취를 해야 하는데 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한다. 그냥 확인용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비공식 검사로 진행할게요. 대신 결과지에 법적 효력 없다고 명시됩니다. 비용은 30만 원이고요. 순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낸다. 손이 떨린다. 내 평생 모은 돈.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돈을 건넨다. 직원이 영수증을 끊어준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순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다. 그리고 저도 검사 받아야 해요. 구강 채취해주세요. 직원이 면봉을 꺼내 순자의 입안을 긁는다. 순자가 눈을 감는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어. 저택으로 돌아온 순자. 현관을 들어서는데 백선이가 계단에서 내려온다.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본다. 어디 다녀왔어요? 장 보러 다녀왔습니다. 장? 오늘 장 보는 날 아닌데요? 그리고 장바구니는 어디 있어요? 순자가 당황한다.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 그게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백선이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순자를 위아래로 훑는다. 수상해요, 당신. 첫날부터 금고 뒤지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대체 뭐하러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바람? 70 넘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바람 쐰다고 나간다고요? 백선이가 순자의 핸드백을 낚아챈다. 순자가 깜짝 놀라 손을 뻗는다. 안 돼요. 백선이가 핸드백을 열어본다. 안에서 병원 영수증이 나온다. 유전자 검사센터 마이너스 친자 확인 검사 30만 원. 백선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는다. 이게 뭐죠?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순자가 창백해진다. 식은땀이 흐른다. 그건 백선이가 영수증을 구겨준다. 설마 우리 태민이 DNA 검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미쳤어요? 아, 아닙니다. 거짓말. 당신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대체 왜 우리 집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두 손을 비빈다. 오해입니다, 사모님.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남의 아들 DNA를 몰래 채취하는 게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백선이가 휴대전화를 꺼낸다. 이번엔 진짜 경찰 불러요. 당신 불법 유전자 채취로 고소할 겁니다. 순자가 백선이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말해봐요. 순자가 눈물을 흘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50년 전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선이가 비웃는다. 그래서 우리 태민이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태민이는 1982년생이에요. 당신 아기하고 나이도 안 맞잖아요. 하지만 그 베넷 저고리가 제가 만든 게 확실해요. 삼중 나비 매듭은 우리 집안만의 비법이에요. 백선이가 차갑게 웃는다. 베넷 저고리? 그거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봤어요. 백선이가 순자의 멱살을 잡다시피 한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예요? 태민이가 주워온 아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때 계단에서 강태민이 내려온다. 두 사람의 다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백선이가 영수증을 태민에게 내민다. 이 여자가 너 몰래 DNA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 태민이 영수증을 보고 경악한다. 순자를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바라본다. 정말입니까? 제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순자가 태민을 올려다본다. 눈물 범벅인 얼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태민이 차갑게 말한다. 무슨 이유가 있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백선이가 순자를 노려본다. 당장 나가요.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라고요.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제발 일주일만요. 검사 결과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당장 나가요. 백선이가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순자가 비틀거린다. 그 순간 태민이 백선이를 말린다. 어머니, 잠깐만요. 백선이가 태민을 돌아본다. 왜? 태민이 순자를 빤히 본다. 복잡한 표정?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죠. 백선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태민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당장 내쫓아야지.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만약 이 사람 말대로 뭔가 사연이 있다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명확해질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순자가 태민을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예상치 못한 구원. 백선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알았어. 일주일. 그 안에 결과 확인하고 모든 게 밝혀지면 당신 법적 책임 물을 거야. 순자가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태민이 순자에게 말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검사 결과 아무 상관없는 걸로 나오면 당신 직접 경찰서 가서 자수하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밤 11시. 순자의 다락방.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일주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져. 강태민, 너는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 그녀의 눈에 불안과 희망이 교차한다. 복수의 대상이 어쩌면 내 피부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의심. 그녀는 과연 지옥 같은 진실의 문을 제 손으로 열게 될까요? 일주일의 기다림이 시작된다. 1일차, 새벽 5시, 순자가 눈을 뜬다.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의 생활.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린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인다. 피가 흐른다. 아! 순자가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문다. 그 순간 백선이가 주방으로 들어온다. 또 실수예요? 요즘 일 처리가 엉망이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백선이가 차갑게 웃는다.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온다고 했죠? 매일매일 세고 있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숙인다. 백선이가 나간 후 순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첫째 날. 아직 6일 남았어. 3일차. 오후 2시. 순자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강태민의 방문이 열리고 태민이 나온다. 순자와 눈이 마주친다. 태민이 멈춰선다.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본다. 아줌마, 정말로 저를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자가 걸레를 꽉 쥔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베넷 저고리는 제가 만든 게 확실합니다. 태민이 한숨을 쉰다. 제 생모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 베넷 저고리는 생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한다. 그럼 당신 생모 이름은? 태민이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몰라요. 아버지가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어린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순자가 태민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시나요?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사진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모두 폐기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만약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 아이도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야. 강만호에게 이용당한. 태민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줌마는 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순자가 입술을 깨문다. 50년 묵은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말문이 막힌다.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선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5일차. 저녁 8시. 순자가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병원에서 연락이 없다. 이틀만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와. 제발, 제발.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친다. 바닥에 떨어지며 배터리 커버가 떨어진다. 순자가 주워 담으려는데 방문이 열린다. 백선이가 들어선다.
손에 고급 목걸이 하나를 들고 있다. 박순자 씨, 이거 본 적 있어요? 순자가 목걸이를 본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플래티넘 목걸이. 처음 봅니다. 백선이가 차갑게 웃는다. 이거 제 목걸이에요. 5천만 원짜리. 오늘 아침에 없어졌는데 이상하게도 당신 방 근처 복도에서 발견됐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 일어선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왜 그런 걸 훔쳐요? 백선이가 냉소를 보낸다. 왜 훔쳐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유전자 검사 비용 30만 원 쓰고 나니 돈 떨어졌죠? 그래서 제 목걸이를 훔쳐 팔아먹으려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백선이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도둑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순자가 백선이에게 달려든다. 안 돼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백선이가 순자를 밀쳐낸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힌다. 당장 짐 싸요. 경찰 오기 전에 나가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끌려가든지 선택하세요. 순자가 울먹인다. 사모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안 했어요. 누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백선이가 비웃는다. 누가 당신한테 누명을 씌워요? 피해망상도 정도껏 해요. 증거가 있잖아요. 당신 방 근처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강만호와 강태민이 올라온다. 강만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차갑게 말한다. 무슨 일이야? 백선이가 목걸이를 보여준다. 여보, 제 목걸이를 이 여자가 훔쳤어요. 강만호가 순자를 노려본다. 74년 전에도 이런 눈빛으로 순자를 배신했을 때의 그 눈. 당장 경찰 불러. 엄중하게 처벌받게 해. 순자가 강만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회장님, 저는 안 했습니다. 누명입니다. 강만호가 손을 휘젓는다.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해놓고 변명을 해? 경찰 오기 전에 꺼지든지. 순자가 강만호를 올려다본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버렸을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회장님, 당신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만호가 눈을 가늘게 뜬다. 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도둑이 뭘 안다고 저를 도둑이라고 하십니까? 강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뭔가 찔리는 듯한 표정. 하지만 곧 차갑게 웃는다. 미친 여자네. 당장 끌어내. 백선이가 순자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순자가 발버둥 친다. 놔주세요. 저는 안 했다고요. 강태민이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본다. 복잡한 표정. 순자가 태민을 바라본다. 간절한 눈빛. 태민 씨, 당신은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제발 이틀만요. 검사 결과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태민이 고개를 돌린다. 순자를 보지 않으려는 듯. 백선이가 순자를 복도로 끌고 나간다. 계단을 내려간다. 순자가 난간을 붙잡고 버틴다. 제발, 제발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백선이가 인터폰을 확인한다. 경찰차가 대문 앞에 서 있다. 경찰 왔네요. 이제 끝이에요. 순자가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50년을 준비한 복수, 아들을 찾을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선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도난 사건이라고요? 백선이가 점잖게 미소 짓는다. 네, 맞아요. 저희 집 가사도우미가 제 목걸이를 훔쳤어요. 5천만 원짜리예요. 경찰이 순자를 본다. 신분증 있으세요? 순자가 멍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진다. 신분증을 꺼내 건넨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한다. 박순자 씨, 73세. 맞으시죠? 네. 경찰이 수첩을 꺼내 기록한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저는 안 했습니다. 누명입니다. 백선이가 끼어든다. 제 방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명백한 증거예요. 경찰이 순자에게 말한다. 일단 서해 동행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순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본다. 2층 난간에 강만호, 백선이, 강태민이 서서 내려다본다. 강만호는 무표정하고 백선이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강태민은 복잡하고 아픈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본다. 순자가 태민을 향해 외친다. 태민 씨, 제발, 이틀만요. 검사 결과만. 태민이 입술을 깨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경찰이 순자의 팔을 잡는다. 가시죠. 순자가 끌려나간다. 현관문이 닫힌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경찰서 조사실. 밤 10시. 순자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다. 맞은편에 중년의 형사가 서류를 들여다본다. 박순자 씨,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안 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쉰다. 증거가 있어요. 목걸이가 당신 방 근처에서 발견됐고 당신에게 돈이 필요한 동기도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형사가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다. 누가 왜 당신한테 누명을 씌워요? 당신 원수라도 있어요? 순자가 입을 다문다. 백선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백선이, 저 여자가 일부러 목걸이를 내 방 근처에 놓은 거야. 나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증거가 없다. 아무리 항변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 형사가 서류를 덮는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유치하겠습니다. 내일 정식 조사 들어갈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떨군다. 유치장으로 끌려간다. 유치장 안. 자정. 좁고 차가운 공간. 벽에 기댄 순자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다.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50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낸다. 50년 전 강만호와 함께 찍은 사진. 젊고 행복했던 시절. 사진을 쥐어뜯으려다가 멈춘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지면. 하지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지? 이 유치장 안에 갇혀 있는데. 순자가 벽에 머리를 기댄다. 절망이 밀려온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유치장. 간수가 철문을 연다. 박순자 씨, 면회 왔습니다. 순자가 놀라 고개를 든다. 누가 자신을 면회 오겠는가. 면회실로 이동한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에 강태민이 앉아 있다.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는다. 전화기를 든다. 태민도 전화기를 든다. 태민이 먼저 입을 연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순자가 울먹인다. 왜 오셨어요? 태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본다.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이 이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순자가 눈물을 닦는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안 했다는 걸? 태민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줌마가 왜 그렇게까지 제 DNA 검사를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눈빛,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순자가 흐느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민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유리창 아래 작은 틈으로 밀어넣는다.
이거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대요. 아줌마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안 받으니까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한 거예요. 순자가 황급히 봉투를 받아든다. 손이 떨려 제대로 뜯지 못한다. 태민이 조용히 말한다. 천천히 보세요. 순자가 간신히 봉투를 뜯는다. 안에서 검사 결과지가 나온다. 유전자 친자 검사 결과 마이너스 대상자 어박순자와 대상자 비검체 번호 2024-1107간 친자관계 확률 0%, 생물학적 친자관계 없음. 순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0% 친자관계 없음. 순자가 힘없이 중얼거린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태민 씨는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태민도 결과지를 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친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엄마는 누구고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눈빛.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태민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강만호에게 이용당한. 태민이 미간을 찌푸린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5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낸다. 저는 50년 전에 강만호와 연인이었어요. 동업자였죠.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제 가게와 전 재산을 빼앗고 도망쳤죠.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혼자 출산하다가 아기를 잃었어요. 태민이 경악한 표정을 짓는다. 그게 사실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왜 당신을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베넷 저고리 때문이에요.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제 고유의 수놓기 기법이 그대로 있었어요. 태민이 충격에 빠진다. 그럼 제 생모가 아줌마한테서 베넷 저고리를 받았다는 건가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강만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출생에 대해, 당신 생모에 대해. 태민이 주먹을 쥔다. 평생 품어왔던 의문들이 떠오른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제 엄마 사진이 하나도 없는지, 왜 아버지는 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지. 순자가 태민에게 간절하게 말한다. 태민 씨, 저와 함께 진실을 찾아요. 강만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태민이 망설인다. 평생 아버지로 믿고 따랐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가 유리창에 손을 댄다. 일단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목걸이 사건,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요.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백선이한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태민이 일어선다. 나가려다가 돌아본다. 아줌마, 제 엄마가 정말로 누군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태민이 나간다. 순자가 다시 홀로 남겨진다. 하지만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이 보인다. 가장 처절한 순간 자신을 경멸하는 저 아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과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태민이 저택으로 돌아온다. 오후 2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선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차를 마시며 우아한 자세. 어머니, 저 왔습니다. 백선이가 차를 내려놓으며 태민을 본다. 어디 갔다 왔니?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오전 회의에 안 나왔다고. 태민이 백선이 맞은편에 앉는다. 진지한 표정.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백선이가 눈썹을 치켜든다. 뭔데? 태민이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낸다. 백선이 앞에 놓는다.
이게 뭐예요? 박순자 아줌마가 제 DNA로 검사한 거예요. 백선이가 서류를 집어든다. 빠르게 훑어본다.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이 미친 여자가 정말로 검사를 했네. 결과는 친자관계 없음. 0%. 백선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진다. 그럼 됐잖아. 이제 그 여자 완전히 끝났네. 도둑질의 불법 유전자 검사까지. 감옥 보내야지. 태민이 백선이를 똑바로 본다.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태민이 천천히 말한다. 박순자 아줌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50년 전에 아버지와 연인이었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배신하고 전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백선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진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가 미쳤나 봐. 회장님을 모함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그런데 아줌마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백선이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쉰다. 태민아, 그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도둑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거야. 태민이 일어선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서재에 가봐도 될까요? 백선이가 긴장한다. 왜? 거기 왜 가려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선이가 벌떡 일어난다. 안 돼. 거기는 회장님 사적인 공간이야.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돼. 태민이 백선이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한다. 어머니, 제 생모에 대해 알고 싶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백선이가 태민의 팔을 붙잡는다. 태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민이 백선이의 손을 뿌리친다. 어머니, 저를 막지 마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태민이 지하 계단을 내려간다. 백선이가 뒤따라온다. 태민아, 돌아와. 지하 서재. 태민이 불을 켠다. 벽에 걸린 액자를 내린다. 뒤에 숨겨진 금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비빅. 오류음. 백선이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봐, 안 열리잖아. 회장님이 비밀번호 바꾸셨어. 이제 돌아가. 태민이 다시 숫자를 누른다. 여러 조합을 시도한다. 1982년 8월 15일. 자신의 생일. 1982만 815. 비빅. 강만호 생년월일. 1950만 324. 비빅. 백선의 생년월일. 1956만 612. 비빅. 태민이 멈춘다. 생각한다. 박순자 아줌마가 말했어. 50년 전 1974년이라고. 1974만 815를 누른다. 띠링. 금고 문이 열린다. 백선이가 창백해진다. 태민아, 거기 열지 마. 태민이 금고 안을 들여다본다. 서류 뭉치들. 가장 위에 1974년이라고 적힌 낡은 봉투. 꺼내서 펼친다. 바래진 계약서. 박순자 명의 한복점 사업자 등록증 양도 계약서. 위조된 서명. 강만호 앞으로 모든 것을 넘기는 내용. 태민의 손이 떨린다. 이게 뭐예요? 백선이가 계약서를 낚아채려 한다. 그건 옛날 일이야. 아무 상관없어. 태민이 계약서를 들어 올린다. 백선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기친 거예요? 박순자 아줌마를. 백선이가 입술을 깨문다. 대답하지 않는다. 태민이 금고 안을 더 뒤진다. 다이어리 하나. 1982년이라고 적혀 있다. 펼쳐본다. 강만호의 필체. 1982년 8월 15일. 오늘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미안하다, 정미야. 내가 원했던 결혼은 끝내 해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태민이 숨을 멈춘다. 정미, 제 생모 이름이 정미예요? 백선이가 고개를 돌린다. 태민이 다이어리를 더 읽는다. 정미는 내가 박순자를 버린 후 만난 여자였다. 착했다. 순박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마저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그녀가 임신한 줄도 늦게 알았다. 병원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해 그녀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박순자에 이어 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다이어리를 꽉 쥔다. 아버지가 제 엄마를 죽게 만든 거예요? 백선이가 조용히 말한다. 태민아, 그때 사정이 복잡했어. 회장님도 어려운 시기였고 태민이 백선이를 노려본다. 어려운 시기? 임신한 여자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게 어려운 시기라고요? 백선이가 할 말을 잃는다. 태민이 금고 안을 더 뒤진다. 낡은 베넷 저고리가 나온다. 손에 든다. 이게 제가 입었던 거죠? 박순자 아줌마가 만들었다던 그 베넷 저고리. 백선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건 내 생모 정미가 박순자한테 선물로 받은 거야. 태민이 멍하니 베넷 저고리를 바라본다. 제 생모와 박순자 아줌마가 아는 사이였어요? 백선이가 한숨을 쉰다. 정미는 박순자가 운영하던 한복점 근처 식당에서 일했어. 가끔 손님으로 갔던 회장님이 정미를 알게 됐고, 정미가 임신했을 때 박순자가 직접 베넷 저고리를 만들어줬대. 그때는 서로 사정을 몰랐겠지. 설마 같은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줄. 태민이 충격에 얼어붙는다. 그럼 박순자 아줌마도 아버지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거예요? 백선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하지만 순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미숙아였나 봐. 태민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베넷 저고리를 꽉 움켜쥔다. 그럼 저는 아버지가 버린 두 번째 여자의 아들이고 박순자 아줌마 아들은 첫 번째 여자가 낳다가 죽은 아이고. 백선이가 조용히 대답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태민이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 그럼 아버지는 두 여자의 인생을 다 망친 거네요. 한 명은 전 재산을 빼앗고 한 명은 죽게 만들고. 백선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태민이 벌떡 일어선다. 다이어리와 베넷 저고리, 계약서를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어디 가는 거야? 태민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박순자 아줌마한테 가야죠. 진실을 알려줘야죠. 백선이가 황급히 태민을 쫓는다. 태민아, 그 여자는 도둑이야. 우리 집 목걸이 훔친 범죄자라고. 태민이 멈춰선다. 백선이를 돌아본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요. 그 목걸이 정말 박순자 아줌마가 훔친 거예요? 백선이가 눈을 피한다. 그럼 누가 훔쳐? 태민이 차갑게 웃는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줌마 방 근처에 둔 거 아니에요? 아줌마를 쫓아내려고. 백선이가 움찔한다. 대답하지 못한다.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도 공범이었네요. 아버지의 과거를 숨기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박순자 아줌마가 누군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백선이가 입술을 깨문다. 태민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 여자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릴까봐. 태민이 쓸쓸하게 웃는다. 가족?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태민이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백선이가 울먹인다. 태민아, 제발. 나가지 마. 회장님 돌아오시면 큰일 나. 태민이 문을 연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힌다. 백선이가 주저앉는다. 경찰서. 오후 4시.
유치장 안의 순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간수가 철문을 연다. 박순자 씨 석방됐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돌아본다. 네. 고소 취하됐어요. 피해자가 차고였다고 진술 바꿨어요.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일어선다. 면회실로 나가니 태민이 서 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순자가 태민을 본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본다. 태민 씨, 태민이 순자에게 다가온다. 서류를 건넨다. 아줌마, 이거 보세요. 순자가 서류를 받는다. 1974년 계약서, 강만호의 다이어리, 그리고 베넷저고리. 하나씩 확인하며 순자의 손이 떨린다. 이게 어떻게, 태민이 조용히 말한다. 제가 금고에서 꺼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순자가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50년 만에 증거를 찾았어. 태민이 다이어리를 가리킨다. 여기 제 생모 이야기도 나와요. 정미. 아버지가 버린 두 번째 여자. 순자가 다이어리를 읽는다. 강만호의 고백. 정미의 죽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가엾은 아이, 가엾은 정미 씨. 태민이 베넷 저고리를 든다. 이게 아줌마가 만들어준 거죠? 정미 씨한테.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정미 씨, 착한 아이였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웃고 있었죠.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제가 축하한다고 베넷 저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설마 그 아이도 강만호와.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한다. 태민이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저도 피해자였네요. 아버지가 죽게 만든 여자의 아들. 순자가 태민의 손을 잡는다. 태민 씨, 이제 우리 함께해요. 강만호에게 복수해요. 태민이 순자를 본다. 긴 침묵 후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저녁 7시. 강만호의 저택. 강만호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 문이 벌컥 열린다. 태민이 들어선다. 뒤에 순자가 따라온다. 강만호가 깜짝 놀라 일어선다. 태민? 그리고 너는 박순자? 태민이 책상 위에 계약서를 내던진다. 아버지, 설명하세요. 이게 뭡니까? 강만호가 계약서를 본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걸 어디서? 태민이 다이어리도 내던진다. 이것도요. 제 생모 정미 씨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죽게 만든 여자. 강만호가 할 말을 잃는다. 순자가 한 걸음 다가선다. 50년 만에 대면. 강만호 기억하십니까? 50년 전에 당신이 배신한 여자. 강만호가 순자를 빤히 본다. 천천히 기억이 떠오른다. 순자, 박순자야? 순자가 차갑게 미소 짓는다. 오래간만이네요, 강만호 씨. 아니, 회장님. 강만호가 뒷걸음질 친다. 어떻게 여기를. 순자가 계약서를 들어올린다. 5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하려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강만호가 책상에 기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태민이 아버지를 실망한 눈으로 바라본다. 아버지, 당신은 두 여자의 인생을 망쳤어요. 박순자 아줌마의 전 재산을 빼앗고 제 생모는 죽게 만들었어요. 강만호가 고개를 떨군다. 미안하다. 태민이 비웃는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끝나는 줄 아세요? 순자가 휴대전화를 꺼낸다. 이제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사기, 모든 것을. 강만호가 고개를 든다. 눈에 공포가 서린다. 제발 그러지 마. 내 인생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순자가 차갑게 말한다. 당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을 때는 생각 안 했죠? 강만호가 무릎을 꿇는다. 미안하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젊고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순자가 강만호를 내려다본다. 50년간 꿈꿔온 순간. 원수가 무릎 꿇는 모습.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하다. 태민이 순자를 본다. 아줌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가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50년 전 사기 사건으로.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거예요. 강만호가 고개를 떨어뜨린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50년간 믿어왔던 배신의 기억, 그리고 아들을 향한 처절한 의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강만호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어뜨린다. 순자와 태민이 그를 내려다본다. 백선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온다.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한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강만호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백선이가 순자를 노려본다.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 경찰서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태민이 차갑게 말한다. 어머니, 고소 취하했어요. 제가. 백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뭐라고? 태민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순자가 백선이를 본다. 사모님, 아니 백선이 씨. 당신도 공범이죠? 강만호의 과거를 숨기고 저를 모함한. 백선이가 할 말을 잃는다. 태민이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목걸이 사건. 정말로 박순자 아줌마가 훔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일부러 그녀 방 근처에 둔 거예요? 백선이가 눈을 피한다. 그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거짓말로 쌓은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3일 후, 순자의 허름한 식당. 순자와 태민이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다. 태민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킨다. 아줌마 봐요. 이게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에요. 순자가 화면을 들여다본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 내역들. 어떻게 이걸 구한 거예요? 태민이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저는 대성그룹 전무예요. 재무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파보니까 이상한 계좌들이 수두룩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태민이 다른 파일을 연다. 더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뇌물 준 증거. 세무조사 무마하려고 검찰에 로비한 기록. 다 여기 있어요. 순자가 눈을 크게 뜬다. 대단하네요. 태민이 순자를 본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냥 경찰 가면 아버지 쪽에서 다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순자가 생각에 잠긴다. 잠시 후 번뜩이는 표정. 2주 후가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죠? 태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아요.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 열어요. 정재계 인사들 다 초대했고. 순자가 미소 짓는다. 그때 폭로하면 되겠네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민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초대장 없으면 입장 못해요. 순자가 태민을 본다. 당신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면 되죠. 당신은 전무잖아요. 태민이 망설인다. 하지만 그럼 저도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순자가 태민의 손을 잡는다. 태민 씨, 당신 생모를 생각해봐요. 정미 씨, 혼자 아이 낳다가 죽어간 그 가엾은 여자를. 그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긴 침묵 후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복수의 동맹.
10일 후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 강만우가 임원들과 회의 중이다. 백선희도 옆에 앉아 있다. 강만우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비서가 대답한다. 네, 회장님. 500명 규모로 준비 중입니다. 대통령 축사도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강만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이번 기념식으로 우리 그룹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태민아, 왜 이제 와? 태민이 아버지를 피해 자리에 앉는다. 죄송합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강만우가 태민을 유심히 본다. 뭔가 이상하다. 회의 끝나고 내 방으로 와. 네. 회의가 끝난다. 태민이 강만우 회장실로 간다. 백선희도 함께 있다. 강만우가 태민을 앉힌다. 태민아, 솔직하게 말해라. 박순자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 있니?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백선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다. 뭐라고? 미쳤어? 저 여자가 우릴 망치려고 하는 거 모르니? 태민이 어머니를 본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그녀의 인생을 망쳤잖아요. 강만우가 책상을 친다. 그게 50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왜 그걸 들춰내려고 해? 태민이 아버지를 똑바로 본다. 죄는 시효가 없어요, 아버지. 특히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죄는. 강만우가 한숨을 쉰다. 태민아, 내가 박순자 편을 들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그룹도 우리 재산도 명예도 다. 태민이 쓸쓸하게 웃는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백선희가 태민에게 다가온다. 태민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진실 편에 서는 걸. 강만우가 위협적으로 말한다. 태민, 만약 내가 기념식에서 이상한 짓 하면 난 너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해. 태민이 일어선다. 괜찮아요, 아버지. 어차피 저는 아버지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주워온 아이일 뿐이죠. 문을 박차고 나간다. 강만우와 백선희가 얼어붙는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일.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호화로운 장식.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난다. 500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운다. 정치인, 재벌, 언론인들. 무대 위에 대성그룹 50년 역사가 담긴 대형 스크린. 강만우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 강만우가 단상에 오른다. 우렁찬 박수. 백선희가 일열에 앉아 미소 짓는다. 강만우가 마이크를 잡는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하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린다. 순자가 들어선다. 단정한 한복 차림. 태민이 그녀를 안내한다. 하객들이 웅성거린다. 누구지? 저 노인은? 순자와 태민이 복도를 따라 걷는다. 강만우가 단상에서 그들을 본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백선희도 뒤를 돌아본다. 경악한 표정. 태민이 무대 옆 계단으로 올라간다. 순자가 따라온다. 강만우가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는다. 태민이 아버지 옆에 선다. 마이크를 하나 더 가져온다. 하객들이 술렁인다. 무슨 일이지? 태민이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강만우가 태민의 팔을 붙잡는다. 태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민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 순자가 단상으로 올라온다. 하객들이 웅성거린다. 태민이 순자를 소개한다. 이분은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50년 전 우리 회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강만호가 손사래를 친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 사람 모른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저는 1974년 강만호 씨의 동업자였습니다. 저희는 한복점을 함께 운영했고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순자가 계속한다. 하지만 강만호 씨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조로 자기 명의로 바꾸고 제 전 재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고 혼자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한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진다. 강만호가 부인한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소리를. 태민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린다. 증거 있습니다. 여기 1974년 위조된 계약서 원본.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스크린에 계약서가 크게 비친다. 위조된 박순자의 서명. 강만호 명의로 된 양도 문서. 하객들이 웅성거린다. 순자가 이어서 말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만호 회장은 저를 버린 후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미라는 젊은 여자였죠. 그녀도 임신을 했지만 강만호 씨는 병원비도 제대로 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미 씨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다. 태민이 마이크를 잡는다. 그 정미 씨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저는 강만호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장이 죽게 만든 여자의 아들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인다. 백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는다. 강만호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한다. 그만해. 다 거짓말이야. 태민이 강만호를 밀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강만호의 1982년 다이어리 내용이 비친다. 정미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 정미는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미안하다, 정미야. 내가 원했던 결혼은 끝내 해주지 못했구나. 하객들이 경악한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는다. 태민이 이어서 폭로한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대성그룹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타난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들. 태민이 하나씩 설명한다. 이 계좌는 정치인 어 씨에게 뇌물로 준 10억 원. 이 계좌는 세무조사 무마하려고 검찰에 로비한 5억 원. 이 계좌는 강만호가 비명을 지른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는다. 이 모든 불법 자금 내역은 이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열린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선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온다. 강만호에게 영장을 제시한다. 강만호 씨 사기, 횡령,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만호가 비틀거린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잡는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린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진다. 백선희가 단상으로 뛰어오른다. 여보, 여보. 하지만 강만호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다.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간다. 순자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다. 50년을 기다린 순간. 원수가 무너지는 순간. 하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어린다. 태민이 순자 옆에 선다. 두 사람이 강만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된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하객들이 황급히 빠져나간다.
순자가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온다. 태민이 따라온다. 연회장을 나서며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물이 흐른다. 정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아들, 제가 지켜줄게요. 태민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아줌마 고마워요. 진실을 찾게 해줘서. 순자가 태민을 본다.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태민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선다. 밖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순자와 태민이 걸어간다. 화면 전환. TV 뉴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한다. 대성그룹 강만호 회장이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정격 체포됐습니다. 50년 전 사기 행각과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폭로를 한 사람이 바로 강 회장의 아들 강태민 전무라는 점입니다. 화면에 강만호가 수갑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앵커가 계속한다. 검찰은 대성그룹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 회장은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 구치소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강만호가 앉아있다. 수척해진 얼굴, 죄수복 차림, 맞은편에 순자가 앉는다. 전화기를 든다. 강만호도 전화기를 든다. 두 사람이 5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다. 긴 침묵. 강만호가 먼저 입을 연다. 순자야, 미안하다. 순자가 무표정하게 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강만호가 고개를 숙인다. 젊었을 때 욕심이 많았어.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쁜 선택을 했어. 너를 배신한 것, 정미를 버린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순자가 차갑게 웃는다. 후회하면서도 계속 나쁜 짓을 했잖아요. 비자금, 뇌물,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강만호가 할 말을 잃는다. 순자가 이어서 말한다. 강만호 씨, 당신은 제 인생 50년을 빼앗아 갔어요. 저는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저주했어요. 강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일어선다. 이제 저는 갑니다. 다신 안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강만호가 유리창에 손을 댄다. 순자야, 제발. 순자가 전화를 끊는다. 돌아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강만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댄다. 흐느낀다. 두 세대에 걸친 원한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부패한 제국의 심장을 겨눕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통쾌한 복수의 마지막을. 강만호 체포 후 일주일. TV 뉴스가 연일 대성그룹 스캔들을 보도한다. 앵커의 목소리. 대성그룹 강만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0년 전 사기 사건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총 12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온다. 대량 해고 사태? 또 다른 뉴스? 대성그룹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성그룹을 부실 기업으로 지정하고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호의 저택? 경매 공고문이 대문에 붙어 있다. 부동산 경매 마이너스 대지 500평, 건물 200평. 백선이가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있다. 초라한 모습. 명품 한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 기자들이 몰려든다. 사모님, 회장님 구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백선이가 고개를 돌린다.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오른다. 차가 떠난다. 순자의 허름한 식당. 오후 3시.
손님이 없는 한산한 시간. 순자가 낡은 테이블을 닦고 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50년을 지켜온 이 작은 공간. 식당 문이 열린다. 젊은 기자 한 명이 들어온다. 저기 박순자 할머니시죠? 순자가 고개를 든다. 네, 그런데요. 기자가 명함을 내민다. 저는 중앙일보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사양하겠습니다. 기자가 당황한다.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50년 만의 복수, 재벌의 몰락.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순자가 테이블 닦는 것을 계속한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알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자가 기자를 똑바로 본다. 기자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조용히. 기자가 아쉬워하며 나간다. 순자가 다시 테이블을 닦는다. 문이 다시 열린다.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이 들어온다. 50대 중년 남자. 박순자 할머니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이재훈입니다. 순자가 피곤한 표정을 짓는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강만호 씨가 50년 전 할머니께 사기친 금액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50년간의 이자를 포함하면 약 3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젓는다.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란다. 네, 할머니 권리인데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강만호한테서 받을 건 이미 다 받았어요.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30억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자가 식당을 둘러본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작은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씩 팔면서 사는 게 편해요. 큰 돈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말로 소송 안 하시겠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강만호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아쉬워하며 나간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본다. 복잡한 표정. 복수는 끝났어. 강만호는 감옥에 갔고 그가 쌓아 올린 제국도 무너졌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5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데. 저녁 6시. 순자가 국수를 삶고 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온다. 순자가 돌아본다. 어서 오세요. 말이 끊긴다. 강태민이 서 있다. 태민 씨. 태민이 어색하게 미소 짓는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태민을 자리에 앉힌다. 국수를 삶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는다. 고명을 얹는다. 김치를 곁들인다. 태민 앞에 국수를 놓는다. 태민이 국수를 바라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한 입 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눈을 감는다. 맛있어요. 순자가 맞은편에 앉는다. 태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태민이 국수를 내려놓는다. 회사는 정리됐어요. 모든 임원들이 사퇴했고 법원 관리에 들어갔어요. 저도 전무직에서 물러났고요.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태민이 손을 내젓는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그래도 평생 쌓아온 것들이 태민이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거짓 위에 쌓은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지금 무너진 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한다. 태민이 다시 국수를 먹는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순자가 조용히 묻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태민이 국수 그릇을 내려놓는다.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려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좋아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태민이 순자를 본다. 아줌마는 어때요? 복수 끝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순자가 잠시 생각한다. 솔직하게 대답한다. 허전해요. 5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태민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복수가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순자가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그랬어요. 강만호가 무너지는 걸 보면 후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냥 슬프더라고요. 태민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아줌마,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복수가 아닌 진짜 인생. 순자가 눈물을 닦는다. 태민 씨도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당신 인생 사세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눈빛. 며칠 후, 구치소. 강만호가 독방에 혼자 앉아 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불과 몇 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본다. 강만호의 독백.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돈, 권력, 명예. 그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배신했다. 순자, 정미, 그리고 태민까지. 나는 괴물이었다. 강만호가 고개를 떨군다. 눈물이 떨어진다. 2개월 후, 봄, 순자의 식당. 따뜻한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들어온다. 순자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온다. 밝은 표정. 아줌마 안녕하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 태민 씨. 오랜만이에요. 태민이 손에 든 봉투를 내민다. 이거 받으세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본다. 안에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태민이 미소 짓는다. 저희 집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입찰해서 샀어요. 순자가 놀란다. 뭐라고요? 그 큰 집을?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아줌마 명의로 샀어요. 순자가 더 놀란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태민이 설명한다. 제가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모아뒀어요. 그걸로 샀어요. 아줌마가 50년 전에 빼앗긴 재산,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요. 저는 그런 큰 집 필요 없어요. 태민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아줌마 받으세요. 이건 제 속죄예요. 아버지가 못한 속죄를. 순자가 눈물을 흘린다. 태민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태민이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책임도 져야죠. 순자가 등기권리증을 태민에게 돌려준다. 태민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 작은 식당이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태민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순자가 생각하다가 미소 짓는다. 태민 씨가 쓰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태민이 깜짝 놀란다. 저요? 네. 그 집에서 새 인생 시작하세요. 과거를 끊고. 태민이 망설인다. 하지만 그 집에는 나쁜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순자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채우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맺힌다. 아줌마 고마워요. 6개월 후, 가을, 순자의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인다.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것이다. 순자가 바쁘게 국수를 삶는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주방 뒤에서 태민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순자가 태민을 본다. 태민 씨, 괜찮아요? 힘들면 쉬세요. 태민이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이 일 재미있어요. 태민이 대성그룹 전무에서 작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됐다. 하지만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 가득하다. 손님 하나가 순자를 부른다. 할머니, 여기 국수 하나 더요. 네, 금방 갑니다. 순자가 국수를 삶는다. 정성스럽게, 행복한 표정으로. 저녁 9시, 장사 끝. 순자와 태민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줌마, 저 다음 주에 선 봐요. 순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정말요? 누구랑요? 태민이 수줍게 웃는다. 친구 소개로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잘 됐네요. 좋은 분 만나세요. 태민이 순자를 본다. 아줌마도 외롭지 않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안 외로워요. 손님들 만나고 태민 씨 같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태민이 미소 짓는다. 아줌마, 제가 결혼하면 꼭 오셔야 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히 가야죠. 제 아들 같은데. 태민이 눈시울을 붉힌다. 저한테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순자도 눈물을 닦는다. 저도 아들이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포옹한다. 따뜻한 순간. 1년 후. 겨울. 구치소 면회실. 순자가 혼자 앉아 있다. 맞은편에 강만호가 나온다. 완전히 늙은 모습. 죄수복에 수갑을 차고 있다. 두 사람이 전화기를 든다. 긴 침묵. 강만호가 먼저 말한다. 와줘서 고맙다. 순자가 무표정하게 본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강만호가 고개를 숙인다. 순자야, 내가 평생 저지른 죄 다 뉘우치고 있다. 너에게, 정미에게, 태민이에게,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순자가 조용히 대답한다. 용서는 못해요. 제 인생 50년을 돌려줄 순 없으니까요. 강만호가 눈물을 흘린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순자가 강만호를 바라본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한때는 꿈을 함께 꾸었던 동업자. 강만호 씨, 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강만호가 고개를 든다. 정말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미움은 너무 힘들어요. 50년을 미워하며 살았더니 제 인생만 파괴됐더라고요. 이제는 놓아주려고요. 강만호가 흐느낀다. 고맙다, 순자야. 순자가 일어선다. 강만호 씨,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그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순자의 식당. 크리스마스 이브. 식당이 따뜻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놓여 있다. 태민이 약혼녀와 함께 들어온다. 20대 후반의 밝고 예쁜 여자. 아줌마,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김지은이에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민 오빠가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환하게 웃는다. 어머, 예쁘네. 우리 태민이가 복 받았어.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는다. 순자가 특별히 준비한 국수를 내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국수를 먹는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식당에 가득하다. 식사 후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줌마, 저희 결혼식 때 줄에 서주실 수 있어요? 순자가 깜짝 놀란다. 제가요? 주례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할머니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민 오빠한테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잖아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인다. 영광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3개월 후, 봄, 작은 결혼식장. 50명 정도의 하객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신랑 강태민, 신부 김지은이 단상에 선다. 순자가 단상 위에서 주례사를 한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가 태민과 지은을 바라본다. 저는 태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상처받은 젊은이를 봤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아이를 봤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태민 씨는 다릅니다. 밝고 당당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순자가 계속한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태민 씨, 지은 씨, 부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는 행복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낸다. 태민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순자가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신다. 한 노인이 다가온다. 70대 후반의 점잖은 남자. 혹시 박순자 할머니시죠? 순자가 고개를 든다. 네, 그런데요. 노인이 미소 짓는다. 저는 김지은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주례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가 수줍게 웃는다. 과찬이세요. 노인이 순자 옆에 앉는다. 할머니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 사셨다면서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요. 노인이 따뜻하게 웃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평온함.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두 노인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신다. 편안한 침묵. 그날 저녁. 순자의 식당. 순자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온다. 지은과 함께. 아줌마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세 사람이 앉아 차를 마신다. 태민이 조용히 말한다.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순자가 손을 내젓는다. 무슨 소리예요? 태민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저희 돌아오면 자주 놀러 올게요.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국수 한 그릇 준비해 둘게요. 세 사람이 포옹한다. 따뜻한 순간. 태민과 지은이 식당을 나선다. 순자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든다. 행복하게 사세요. 차가 떠난다. 순자가 빗속에 혼자 서 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진다. 순자의 독백. 50년의 복수가 끝났다. 원수는 감옥에 갔고 제국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50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순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불을 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미움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는 것이다. 순자가 창문으로 빗속을 바라본다.
태민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순자가 미소 짓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짜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여름. 순자의 식당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다. 순자 할머니 국수집 마이너스 정미와 태민의 집. 식당 안이 북적인다. 손님들로 가득하다. 태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한다. 지은이 주방에서 순자를 돕는다. 지은의 배가 불러 있다. 임신 7개월쯤. 순자가 지은의 배를 쓰다듬는다. 우리 손주 곧 보겠네. 지은이 환하게 웃는다.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순자가 생각한다. 아들이면 정민, 딸이면 미정이 어때요? 정미 씨 이름을 기려서.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한다.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강만호 전 대성그룹 회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TV를 본다. 잠시 침묵. 태민이 말한다. 아버지. 순자가 태민의 손을 잡는다. 태민 씨, 이제 놓아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줌마. 세 사람이 다시 밥을 먹는다. 웃음소리가 식당에 가득하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식당. 자막이 뜬다. 원수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잃어버린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은 피어나는 법. 인생의 가장 큰 복수는 어쩌면 살아내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